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가족관계 중에서 부자관계는 특이합니다. 어렵고 문제 사례가 가장 많은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남성에게든 아버지의 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그저 그렇다 등 대답이 좀 어색하고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신화에서 아들은 아버지에서 쫓겨나거나 길로 떠납니다. 시련을 겪고 귀환하여 영웅이 되면 아버지는 뒷방으로 물러나거나 제거되죠. 친부 살해, 친자 살해의 장치는 서양과 동양 역사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의 축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라고 할 수도 있죠. 아버지 세대는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아들의 성장을 경계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세대의 길을 따르지만 변혁을 도모하고 아버지의 왕관을 기다리지 못하고 탈취하려고도 하죠. 아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잘 극복하는 것이 어렵기에 여러 시기에서 아버지와 불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릴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왕자가 사춘기에는 확 멀어지는 녀석이 되고 그 뒤로 부자관계는 대체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세대, 두 세계의 충돌이라 할 수도 있죠. 구세대가 아름답게 퇴장하지 않고 신세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에서 인류의 역사는 불행해진 요인이 있습니다. 가정사, 인류사에서 껴안고 또 갈등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에서 한번 만나보기로 하죠. 마인드 닥터. 아버지, 영조, 이금.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인 영조에게 아들 이선은 단비 같은 존재이지만 중전이 아닌 후궁이 낳은 서자입니다. 영조는 자신을 왕위에 앉힌 노론과 소론 등의 신하의 위세를 견제하면서 탕평책을 실사했으나 노론과 소론은 원수처럼 싸웠고 그 정쟁의 초점은 세자 이선이었습니다. 영화에서 표현하듯이 영조는 자수성가형의 잘난 아버지였죠. 각 방면에 부흥기를 마련했고 탕평책 등으로 신하의 세력들을 좀 견제 조율하면서 조선 왕들 중에 가장 긴 재위기간 52년을 대체로 잘 통치한 성공한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론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영민하였기에 그 힘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던 일생이었습니다. 치밀하고 까다롭고 독한 성품도 있었죠. 감정 기복이 커서 영의정 등 3재상을 다 파직시켰다가 다음날 복직시키기도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증과 편애도 심한 인간적 결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의 생모 숙빈 최씨와 일찍 사별해서 연인군 즉 영조는 외롭게 성장했습니다.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가 그의 보호자가 되어 후사가 없던 형 경종의 뒤를 이을 세제로 책봉하게끔 큰 힘이 되었죠. 그러나 아버지 숙종대의 피비린내 나는 어떤 정병과 숙청을 보면서 아버지와 장희빈을 중심으로 치닫는 궁중의 암투를 보면서 적통이 아니라 빛의 날 출신의 어머니를 둔 서자로서 어머니가 남편 숙종의 견제와 냉대를 받는 불행한 일생을 보면서 그는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서자인 왕자 시절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이복형이 경종의 대리 청정을 하다가 자신을 지지하던 신하들이 영모죄로 몰려 다 처형되었었죠. 굴사 일생으로 살아났지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과 신하는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관계이고 궁중의 여인들과 나인들은 그 세력의 책후병이고 암살자로 여기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등극한 후에도 아버지 역할보다는 왕주가 무너지지 않게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인 왕자를 단련시켜야 하는 강박적 불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까칠한 그는 자유분방한 아들이 사춘기 이후로 더욱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고 대왕 대비가 아들 이선의 왕위를 학수고대하는 것을 보며 질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세자로 책봉되어 다음 왕위로 거론되는 아들의 존재에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죠.
자신이 대리청정으로 죽을 뻔했는데도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 이선을 대리청정시키며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왕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선을 두고 대왕 대비와 영조는 크게 충돌하여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다 죽고 아버지 영조는 아들 이선을 비난하며 이선은 그 죄책감으로 우울증에 심해졌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불화는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들 이선. 사도는 비록 후궁 영빈에게서 출생하였으나 중전이 낳은 세자가 일찍 사망하였기에 왕비 어머니와 궁중의 모든 이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기 군주로 성장해간 황금 수저였죠. 더욱이 총명하니 할머니 인원왕후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그녀가 누굽니까? 영조의 대모로서 왕이 극진히 모시는 대왕 대비이니 사도는 아버지 외에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생모일지라도 후궁은 세자가 될 귀한 손을 양육하지 못해서 어머니 영빈이 곁에 없었으니 사도 그는 외롭고 정서가 불안정하였을 것입니다. 아주 고된 세자 교육이 아버지의 엄명으로 계속되었는데 영조는 아들에게 칭찬 한 번 없었다고 해요. 백척간두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며 절치부심했던 아버지 영조는 아들 이선, 사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떠먹여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영민한 것을 믿고 작은 성취와 주위의 칭찬에 교만한 철이 없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술과 무예에 빠져 학업을 게을리한다고 여겨서 수시로 훈계하고 독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대리청정을 시키며 어려운 질문을 하며 모두가 보는 데서 창피를 주었고 가뭄이 들어도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선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마지막에 자기를 명을 받았을 때 그는 날선 칼을 보며 저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준 적이 있는지 서러움이 폭발한 것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실록에서 발작과 광증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마음과 인성이 무너져 갔습니다. 우라병으로 치료해도 낫지 않았고 분노 발작과 폭력성이 심해져 갔죠. 의대증은 사도의 이선의 대표적인 광증입니다. 세자의 용포를 입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했죠. 나인들이 어쩔 수 없이 입히려 하면 폭주해서 그들을 때려 죽이고 베어 죽였습니다. 그 해에 이선의 아들 이산, 뒤에 정조가 되죠. 이산이 10살로 총명하고 의젓하여 아버지보다 나아 보였기에 영조는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선의 어미인 영빈마저 영조에게 칼을 보여주며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 왕에게 달려가려 한 일을 고하며 제 아들을 죽여 나라를 보존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선의 아내인 해경궁 홍씨도 남편의 살인을 고했죠. 영화에서는 사도가 내시 한 명을 죽인 것으로 나오지만 사가들은 그가 더 죽일 것으로 봅니다. 사도의 어미와 아내마저 그를 버린 것은 어린 이산, 정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인드 닥터. 부자관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아버지. 영조 이금과 아들 이선, 부자는 역사적 사실이라 다친 결말이죠. 그 비극적인 끝을 알기에 슬픕니다. 아버지 영조는 제대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들을 뒤주 속에서 죽게 한 뒤에 생각하면 슬프다는 사도란 이름을 내리며 세자로 복위시켰을 뿐인 거죠. 가슴으로 울었을지 모르나 끝까지 아들의 아버지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신 길고 긴 왕위를 지켰죠. 아버지가 집에서 보이는 모습은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일만 한다는 남자는 세상이 버거운 모습이죠. 정말 가족만을 위한 것일까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욕망을 이루려는 출세의 몸짓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전쟁터로 여겼기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잡은 것은 아버지 그대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와 갑옷을 벗지도 않고 권위적으로 부하를 다루듯 자식을 어떤 소유물로 조정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자식이 이루기를 바라며 교감보다는 다소 훈련을 시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갑옷을 입고는 스킨십을 못합니다. 투구를 쓰고는 표현력이 부족한 언어로 건조한 지적의 말을 뱉을 뿐 공감의 표정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이죠. 현대의 아버지는 가족과 즐겁게 소통하는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밖에서 고군분투하는 생활인의 무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생활인 가장으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어야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전쟁터라 여기는 남자는 귀가해서 잔뜩 들어간 힘을 빼지 않고 또 술을 마시고 또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어깨가 아무리 무겁다 해도 영조 그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숙종의 피비린 나라는 전국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군항의 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강팍하게 살아왔던 그는 어쩌면 아들을 미치게 만든 셈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왕위를 내놓기 싫어서 더욱 아들의 결점을 후에 팠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아주 무거웠을 것이라는 사실이 영조 이금 그를 변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남자이며 아들인 사도 이선그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 보통의 아버지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자, 그런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러 가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아버지가 되다라는 영화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